자, 어제 국회의원들로부터 크게 질타를 받은 이 주 캄보디아 대사,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구금 중인 120억 원대 로맨스 사기를 쳤던 총책 한국인 부부죠. 이 가운데 한 명이요. 알고 보니까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 한참 전에요. 대사관에 제 발로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풀어줬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로맨스 스캠 사건 아시고 계십니까? 120억 지금 30분의 피해자가 있고 이것도 역시 뉴스 보도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한국인 총책 부부 중에 여권 연장하러 여기 왔다가 적색 수배자인 것을 알고도 그냥 자수 권유만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적색 수배 상태로는 출국 시 반드시 잡힐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자수를 권고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당시는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 한국인 부부가 로맨스 스캠 사기로 피해를 끼친 금액이 무려 120억 원입니다. 정말 피 같은 돈을 저 부부에게 다 날린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현상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대사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대사관에서는. 현상수배자 보면 일반인도 다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대사관이 오히려 자수를 권유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가게 냅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잠적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 로맨스 스캠 총책 이 부부가요. 제 발로 대사관에 지난해 11월 12월쯤에 찾아왔던 겁니다. 네. 왜 찾아왔냐면 여권 연장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대사관 직원은 당연히 조회를 해보니까 적색 수배 상태인 거를 알게 되었고요. 여기서도 놀라운 거는 이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적색 수배 상황입니다라는 걸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네. 여권 연장을 해줄 수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을 받아줄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서 이런 적색 수배 사실을 공개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답변도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대사관에서 직접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출국을 하면은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알리면서 자수를 권했다는 겁니다. 아하. 자수만 권했고 지금 사용하고 있던 여권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조치만 취한 채 아하. 그대로 돌려보낸 것이고요. 그 이후로 이들의 이 종적은 묘연해졌습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이번에 송환되었던 그 피의자들 64명 가운데 어찌 보자면은 총책으로 볼 수도 있었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이들은 송환에서 제외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행태들. 글쎄요. 도대체 이걸 심각성을 인지를 못한 걸까요? 어쨌든 이렇게 캄보디아 내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우려.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안에서 또 동양인 시신 항구가 발견이 됐답니다. 이번에는 포대자루에 담긴 채 길가에 그냥 버려져 있었던 게 발견이 됐는데요. 목격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ដល់ពេលហើយទៅខ្ញុំថាដាំបាយហើយហ្នឹងមកមើលទទួលទាំងក្មួយខ្ញុំមកសុំផ្កាឈូកហើយបន្ទាប់មកប៉ូលីសក៏យកអាស័យនោះនៅកាវទាញមកបានឃើញដៃ 일단 캄보디아 당국은 이번에 발견된 저 시신 남성의 국적을 중국 국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이걸 의심하고 있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중국인으로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도 저런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중국 국적이라고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정확한 이제 사망 원인이라던가 이 피해자의 신분 같은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인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반증합니다. 철저한 조사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예방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고요. 코리안 데스크 설치 같은 것이 지금 요원한 상황에서 단순히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서 정보 교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외교력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자, 이렇게 범죄 단지와 확실하게 연관이 있거나 또 연관이 있어 보이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안에 있는 범죄 조직 소탕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접국으로 이들이 다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풍선 효과, 육로 국경 같은 경우가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풍선 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한두 건의 캄보디아와 유사한 사례들이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고 저희도 유의를 기울이고 있다, 우려가 된다. 태국 당국과의 협력하에 스캠센터에서 우리 국민 5명을 구출했고 자, 저희가 이번에는 태국 방콕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인접국에서도요. 지금 캄보디아 바깥쪽, 태국, 라오스, 베트남 쪽으로 범죄 조직들이 이동을 한 게 아니냐. 굉장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채널A 기자가 태국에서 이 범죄 집단의 홍보, 광고를 이미 확인을 했고요. 직접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가운데 먼저 48명이 송환된 사람들 중에 48명이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로 10명이 또 구속이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요. 전원이 모두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캄보디아 안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최대 2,000명 정도에 다다를 것이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구출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범죄를 알고도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송환을 우선적으로 하되 아주 엄벌을 처하는 게 순서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알려진 이 사실이 구속영장을 분석해 보니까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10명 모두 사실상 자발적으로 캄보디아에 갔다는 부분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냥 범죄자인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 수사도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애초에 가게 된 경위가 문자나 SNS 등으로 어떤 내용을 받고 가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 알선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된 것 같고요.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가상자산이라던가 현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마치 근로자처럼 근무해 왔다. 한국으로도 출국이 가능했고 자유로운 연락도 가능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된 건데요. 일단 지금 캄보디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체 피의자 내진 피해자 중에 일부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처벌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